네. 자, 그러면은 263페이지부터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분석하는 지표, 바로 지급 능력과 또 건전성을 알아보는 지표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분석 지표 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네, 요 전부 다 요게 수익성에 관한 거죠. 매출 총이익률이라 하는 수익성은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의 몇 %냐. 그러면 여기서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을 뺀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비율을 구하는데, 이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 매출액에서 아까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에서 다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다 그러면은 바로 영업이익률을 봐야 됩니다. 영업 외적인 활동은 배제하고, 영업 외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발생한 이익들, 그런 건 빼고, 영업활동,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이다 하면은 이 의류를 판매해서 발생한 이익률, 그게 바로 영업활동 이익률입니다. 즉 그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의류 판매로 해서 순수하게 발생한 그 이익이 매출액의 몇 %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배제하고, 기업의 주된 사업인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보는 것입니다. 영업활동의 수익성,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기업은 결국에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수익성이 좋아야 그 기업의 미래 장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기순이익도 봐야 되겠지만, 당기순이익은 좀 위험한 게, 당기순이익에는 영업활동 외적인 것들이 거기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 어떤 회사가 최근에 이익이 많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업이익은 과거보다 못해요.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당기순이익은 많이 올랐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영업의 수익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잔뜩 잡혀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을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자산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도 팔고 본사 건물도 팔고 어디 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사 건물 20년 전에 만약에 서울 어디 강남에 하나 있었다. 그러면 20년 후에 팔면 처분 이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거, 작년에는 공장 팔고 올해는 본사 건물 한번 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백억씩 이익을 남겼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당기순이익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감춰진다 이거예요. 당기순이익만 보고 판단하면은 이익이 최근 2년 동안에 많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분할 어떤 유형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영업이익만 가지고 봐야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이제 영업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또 당기순이익이 푹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기순이익
이제 실제로 주주에게 이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한 주당 주주의 몫이 얼마인가 이런 것 등을 이제 계산할 때 주주 입장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주도 결국에 투자자니까 그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성 하면은 영업이익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분기가 이제 3월 달까지가 1분기잖아요. 요새 지금 경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침체기에 들어섰다면은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뉴스를 탈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삼성이라든가 현대, 하이닉스 이런 국내 대기업들의 영업 성과가 이제 그 보고될 때 영업이익률을 보고할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뉴스로 다룰 거다 이거죠. 영업이익률이 전년 1분기 대비 당기 2023년 1분기가 더 나빠졌다든지, 더 아니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년 동기도 비교하지만 이 전에 22년도 4분기와 23년도 1분기를 또 비교하죠. 직전 분기하고 지금하고 추세를 보기 위해서 떨어지는 추세인지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때 여러분이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 경제 뉴스에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성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이고 매출총이익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이자 보상 비율도 이게 수익성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공식인데 과거에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지표라고 이렇게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이걸 교재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자 비용이 거의 없는 기업은 이런 거 관계 없겠지만, 이자 비용 부담이, 요즘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자본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높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장기간 10여 년 이상을 저금리 그 사회에서 그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뭐 1%, 뭐 1% 미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금리 은행에서 예금 이자가 1% 미만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라 그래야 2, 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이 영업을 하면 영업 이익률이 막 10%, 30% 이렇게 이익을 내니까 사업을 확장을 할 때 자금 부담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단 2% 이자라도 이자 비용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하고 뭘 비교하냐면 영업이익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자,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으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게 100%보다 크지 않으면 1보다 클 경우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추가 이익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은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이 뭐예요? 100%죠? 만약에 100%가 되지 않는 기업은 뭘까요? 영업으로 얻은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낼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이자 보상 비율이 그겁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단기 순손실이 나죠. 당연히 단기 순손실이 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단기 순손실은 단기 순이익이 나야 잉여금으로 가가지고 자기 자본이 점점 증가하는데 반대로 단기 순손실이 나면은
자본으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으로 가거든요. 미처리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면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화되면 미래가 없는 회사가 돼요. 네, 그래서 심하게는 이런 회사를 이제 어떤 그 기사에서 막 좀비 기업이다라는 기사를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좀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되는 기업, 그것도 장기간 2, 3년 지속되는 기업은 좀비 기업, 즉 정리 대상 기업이다.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자 보상 비율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겠습니다. 3일 패션의 재무제표 자료를 참고하여 회계정보 분석을 수행하시오. 이제 분석을 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책상 위에 이런 손 계산기를 놓고 이제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는요,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해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오늘 써보시고 그것이 난 편하다 그러면 그 기능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수행 1번.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질문할 때 단기 거를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전기 거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거의 유동 비율을 보자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기초정보에서 불러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단기 결산에 있는 그 재무상태표를 불러내도 단기와 전기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전기분을 묻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거 불러서 보면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재무상태표를 열어요. 거기에 가면 여기 오른쪽이 이게 전기란 말이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 공식을 써줍니다. 유동 비율 공식을.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외우지 않아도 시험에서 공식을 알려줍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전기니까 유동부채 나누기 유동자산이잖아요. 아니,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잖아요. 자, 유동자산이 어딨나요? 쭉 올라가서 이거네요. 121370000. 이 셀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산기라고 하는 메뉴가 네 번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기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두 번째 줄로 내려왔는데 두 번째 줄을 지워버립시다. 일단 라인 삭제 이런 걸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줄부터 자료를 넣어가는데 첫 번째 줄에다가 요 숫자를 넣으려면요. 현재 금액 추가 이걸 눌러주면 들어가요.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121,370,000이 1번 금액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번 줄에다가 요 C가 뭐냐면 더하느냐 빼느냐 곱하느냐 나누느냐 요 그 연산 부호를 넣는 거예요. 나누기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나누기가 여기 부호에 보면 네 번째 거예요. F. 그러면 여기 나누기가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유동부채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좀 내려가면 유동부채가 있죠. 좀 내려가서 유동부채가 이거란 말이죠. 94662000 여기를 클릭하고 왼쪽에 현재 금액 추가하면은 94662000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있는 그 부호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거 T 이게 곱하기예요. 그리고 100을 넣어줘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여기 128 나왔네요. 결과값 128%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수행과제 풀이에도 보니까 128% 맞네요. 네, 128%를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닫을 때는 종료하면 닫아요.
자, 다음에 이제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라. 아까 손익계산서 열어놓은 거 있죠? 네, 손익계산서.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자, 여기가 매출 총이익률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이건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그 다음에 나누기로 여기 부호를 바꾸고 요 매출액 이걸 클릭합니다. 110-550-000 클릭해주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바꿉니다. 이거 곱하기 누르고 그리고 이제 100을 넣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60. 근데 답지에 보니까 60.6이라고 했어요. 아마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겠죠. 그러면 여기 자릿수를 여기 결과값의 자릿수를 1 하면 소수 첫째 자리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엔터를 100에다 놓고 엔터를 다시 한번 치면 결과값이 60.6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여기 자릿수 여기서 지정하는 게 있고요. 표기법에 버리냐 올리냐 반올림하냐 이것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60.6이 답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행 3번. 당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발행한 주식수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발행 주식수는 만주다. 자, 이거는 계산기를 쓸 필요 없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메뉴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능 모음에서 주당 손익이라는 계산 메뉴 안에 주당 손익이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당기 거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주식수를 입력하는 거고요. 전기 거도 구하려면 전기란에도 주식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당기 것만 물어봤으니까 당기에다가 주식을 만이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저 위에 있는 당기 순이익을 이걸로 나눠서 여기 주당 이익이 계산됐죠. 4,745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계산된 결과가 확인을 누르면 계산된 결과가 손익계산서 맨 하단에 계산하기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맨 밑에였는데요. 계산하기 전에는 이게 맨 끝이었는데 이 계산을 하고 나면 밑에 기본 주당이익이라는 것이 한 줄 더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에 관해서 조회 문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고요. 공식은 알려준다.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NCS 평가 문제 제가 학원 내에서 시험 보는 것도 요거 재무상태표 분석, 손익계산서 분석 문제 냈는데요. 전부 다 전기 거를 구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이 제가 낸 문제는 다 전기 거로 문제를 냈으니까 단기 거 숫자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전기 거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재무상태표도 다 전기 걸로 문제를 냈으니까요. 전기 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265페이지까지가 그 수행 결과에 대한 그림이죠. 다음은 출제 예상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1번. 자, 266쪽입니다. 2023년 중 보통 예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월은 몇 월이냐. 월별로 쫙 보는 것은 총계정 원장이 빨라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열겠습니다.
월별로 보시고 보통 예금을 103번이죠. 보통 예금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보통 예금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은 보통 예금이 차변은 자산의 증가요. 대변은 자산의 감소다 하는 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통 예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월 대변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2월이군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1번을 찍으시면 된다. 증가 감소 판단이 가능해야죠. 원장에서. 다음 2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12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하고 잔액을 기입하시오. 자, 거래처 원장에 가서 외상 매입금 코드를 선택하고 계속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 여기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기간은 엔터를 계속 치면 1월부터 12월 말일로 입력이 되고요. 계정 과목에서 외상 매입금은 물음표 단추를 누르서 외상을 검색해서 매입금 250일 확인하시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모든 거래처를 볼 거니까 계속 엔터를 치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모두 3개 거래처가 보이네요. 네, 거기에서 가장 큰 거래처, 금액이 큰 거래처, 잔액이 봐서 데일리룩이죠. 그래서 코드는 이 앞에 있죠. 01002. 여러분 답안에서 코드를 입력할 때는요. 앞에 있는 0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있는 0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01002 넣어주시고 잔액은 여기 있는 4,500만 원을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컨트롤 V 해주고요. 콤마 이렇게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숫자만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3번 재무상태표 조회.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당좌 비율이다. 전기분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전기분의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열어가지고 당좌자산 전기분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110-870-000 근데 이 계산기는 시험 때는 못 써요. 이 컴퓨터 계산기는 그냥 손 계산기 쓰셔야 돼요. 나누기 유동부채 요 밑에 있죠. 유동부채다 이거죠. 94 662 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117%. 이 회사는 당좌 비율이 117%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3번을 마우스로 찍어주시면 된다. 다음 4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회.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이 1년에 몇 번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전기분 총자산 회전율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자, 전기분의 매출액을 전기분의 총자산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 전기분 총자산 회전율이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지워놓고 전기분의 손익계산서에 가서 전기분 매출액, 자, 전기분 매출액을 계산기에다 500 516 000 나누기 재무상태표에 가서 전기분 자산총계 이 금액이죠. 자산총계가 1 99 952
000이다. 곱하기 100. 250 나오네요. 250. 2.5회전 했다는 것입니다. 250%.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손익계산서 조회.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다. 당기분 영업이익률은 얼마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손익계산서 가지고 당기분의 영업이익을 찾아서 이번에는 요 프로그램에 있는 걸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계산기. 그러면 영업이익이 딱 입력이 됐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로 이걸 선택을 해주고 나누기 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여기 매출액을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고 100 하고 엔터 치면은 45% 영업이익률 45%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업종 또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45%의 영업이익률. 45%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억 원어치 상품을 판매하면은 45% 4,5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 있는 업종이죠. 그렇게 되면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급여라든가 관리비 다 빼고 45%가 여러분 1억 원어치 상품 팔아가지고 4,500만 원 벌면은 장사할 만 나겠죠.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수익성이 좋은 거.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하실 때는 원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하시겠죠. 원가 계산해서 야 내가 이거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매가가 얼마인데 내가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원가는 얼마지? 내가 남는 게 얼마 남는가? 이거 계산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 수익성이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난 이거밖에 없어 하고 하게 되면은 힘만 들고 나중에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중에 빚만 지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죠. 자,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고 빨리 답을 찾아서 기입하시면 득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등록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공부,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공부,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대한 공부, 그리고 결산, 장부마감, 그리고 각종 장부들의 조회, 그리고 재무제표의 분석까지 시험 출제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3일 패션을 통해서 전부 본문의 수업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유형별 예제 제4부 내용은 유형별 연습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는 이론 부분의 유형별 연습 문제는 패스할 겁니다. 유형별 연습 문제 앞부분이 이론이 나와요.
예, 이론. 왜 패스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론 강의, 원격 강의 할 때 단원 끝날 때마다 뒤에서 문제풀이 했지 않습니까? 정리 문제라고 해서 그게 이 이론 평가 여기서 나왔던 문제 풀어드린 거예요. 이거하고 문제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와서 푸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론 문제 풀이는 여기 유형별 연습에서는 원격 이론 강의할 때 절반은 풀었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321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21쪽에서의 유형별 연습 문제는 실무 수행 문제인데요. 실무 수행.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백데이터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회사 코드 3200번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된 거에서 저 위에 있는 3일패션이라는 회사 그 제목 표시에 보이잖아요. 거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화면이 나오면 이 회사 코드 돋보기를 눌러서 자 3200번 좀 내려가면 여기 있습니다. 3200 주식회사 유형상사 유형별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네, 대표자 김동원 3200번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고 예 해주시면은 회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3200번으로 백데이터를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집에, PC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은, 네, 저희 상하타 컴퓨터 학원 홈페이지, 20top.co.kr이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여기 홈페이지가 나오죠. 거기에 이 커뮤니티라는 메뉴에 일반 자료실에다가 여기 11번 자료에 2023년 더존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 요거죠. 요거 올려놨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백데이터도 그 밑에 넣어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때 경로를 바꾸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 그대로 오케이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닫은 다음에 요 백데이터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다 이걸 설치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며칠 날부터인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보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다 됐어요. 화요일부터인가요? 그래서 예, 화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월 28일부터는 이제 FAT 1급 기출문제 부분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예. 요 기간까지 이제 학원에서 요 유형상사 거를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더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계획상으로는 유형상사 하는 것까지 이제 학원에서 하고 제2장에 가면은 이제 최신 기출문제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과
모의고사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쌍방향 수업으로 할 겁니다. 요 쌍방향 수업으로. 이 쌍방향 수업은요, 지난번에 그 이론 듣는 그 원격 이론인 센터로 들어오지 마시고 쌍방향 수업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이론인 센터에도 제가 공지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줌 주소 올려드렸나요? 네, 그거 올렸으면 그거 보시고 여기다도 제가 아마 올렸을 거예요. 공지사항에 보면은 회계 실무자 양성과정 원격 수업 주소라고 하는 요거 이 주소거든요. 이 주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소를 딱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주소 입력줄에다가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줌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줌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 작업 해주시고 여기 따라서 진행하시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제 첫날 하루 정도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다 감이 오실 거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하고 백데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는데 따라서 하시려면 모니터가 두 개가 필요하시겠죠. 하나의 모니터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는 여러분이 그 설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라서 하셔야 되고 하나의 모니터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화면을 봐야 되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접속하면 어떠냐? 너무 작아요, 이 화면이. 그러니까 핸드폰 말고 가령 뭐 갤럭시 노트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그 정도 된다면은 이 주소에 접속을 갤럭시나 아이패드로 접속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두 대가 있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로 해서 이게 두 대를 접속하든지 해서 그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그런 환경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학원으로 오셔야 돼요.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수업은 저 사무실에서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듀얼 모니터로 갖춰져 있는 컴퓨터가 저기 뒤에 한 대가 있네요. 노트북하고 연결된 거. 그리고 제가 여기다 노트북 하나 더 놓을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하고 만약에 두 사람이 더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 두 대를 붙여가지고 한 대로 접속하고 한 대에서 실습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실에서 여러 사람이 하려면은 스피커를 키면 안 되잖아요. 이어폰 꼭 가져오셔야 돼요. 학원 교실에서 하실 분은 이어폰 챙겨가지고 PC에 연결할 수 있는 이어폰 챙겨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편히 하실 분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집의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학원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그 전날 학원에 오시는 분이 갑자기 많으면 안 되니까 몇 분이 만약에 온다면 몇 분이 오는지 시간표 여기 보니까 27일 날이나 23일 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챙길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집에 설치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28일부터 날짜 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간 문제풀이 수업, 기출문제,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FAT 1급이 여기서 사실상 진도가 끝난 겁니다. 이 3월 9일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실무 수행 평가부터는요, 시험 버전으로 할 거예요. 시험 버전.
시험을 보는 용도로 이제 문제를 풀 거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답안을 맞추는데 필요 없는 내용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입력한다. 예를 들면 적요 같은 겁니다. 적요를 지금까지는 뭐 꼼꼼하게 다 입력했잖아요. 뭐 주식회사 제1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주식회사 제1 100주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 입력하고 2월달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적요에다가 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었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거는 어떤 시험의 평가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생략. 그래야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 연습 문제, 유형상사부터는 시험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유형상사 여기서부터. 그리고 뭐 전달사항이 또 없네. 그래서 이 3월 9일 날 이제 진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FAT 1급의 응시는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서 다 보셨겠지만 3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요. 3월 18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3월 18일 날. 그러면 3월 18일 날 시험을 응시하실 분은 원서 접수를 언제 해야 하냐면 3월 2일부터 3월 8일 요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전 테스트는 3월 14일부터 3월 17일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시험 볼 컴퓨터를 가지고 연습해 보는 기간이에요. 이게 사전 테스트. 사전 테스트 일주일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테스트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못 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전 테스트는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테스트도 꼭 하시고 여기 3월 18일 시험 보십니다. 나는 3월 달에 시험 안 볼 거야 하면은 4월에 접수하셔서 4월 달 시험 보셔도 되고요. TAT 2급은 뭐 4월 달에 시험 보시면 되죠. 우리가 4월 25일 날 수업이 끝나잖아요. 22일 날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22일 날. 시험을 미리 보면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수업들을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네. 22일 날 시험 보니까 이제 22일이면 토요일, 23일이 그러면 일요일, 그러면 24, 25에 끝나는데 우리가 이틀간은 시험도 보고 했는데 뭘 가서 문제를 푸나 하고 그래도 결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출석을 채워줘야 되니까 조퇴를 하더라도 결석은 안 하시니. 아무튼 4월 22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꼭 이날 바라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그 준비가 잘 됐을 때 시험은 매달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 때 보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저기를 계획을 세워서 하실 분은 괜찮은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학원 수업 끝나면서 바로 시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안내사항 말씀드렸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21페이지부터 같이 풀겠습니다.